나폴리 소식의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매체 중에 하나가 키스키스 나폴리라는 매체거든요. 이 매체는 나폴리 스포츠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 매체예요. 라디오 매체인데 여기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맨유가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 선수 김민재는 나폴리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스팔레티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의 세 번째 스쿠테토의 절대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재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김민재를 원하는 구단이 여러 구단이 있지만 맨유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로 온 김민재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간에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나폴리가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김민재, 오시멘 이런 나폴리의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김민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키스키스 나폴리라는 매체는 정말 이 나폴리 소식으로는 가장 공신력이 뛰어난 매체라서 맨유가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라고까지 나온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맨유가 김민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나폴리가 이미 김민재의 후계자로 아탈란타의 스칼비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이미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는 벌써부터 미래의 중앙 수비수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키스키스 나폴리가 파악한 바로 따르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맨유가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의 영입을 원하는 다른 프리미어리그 구단 3곳도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맨유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는 이미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스칼비니를 스카우팅을 하고 있고 김민재의 후계자로 스칼비니를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그가 끝난 다음에 남은 몇 주 동안 데 라우렌티스가 나폴리 구단주가 얼마나 다음 시즌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나폴리의 미래 프로젝트가 결정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민재를 맨유가 원한다. 그리고 맨유가 바이아웃을 지불할 예정이다. 라는 것은 사실 맨유 쪽 소스가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맨유가 김민재를 원하고 바이아웃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거는 맨유가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맨유 쪽에서 조금 더 정확한 소스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키스키스 나폴리는 나폴리 소식의 공신력이 좋은 매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칼비니를 김민재의 대체자로 이미 나폴리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건 나폴리 쪽 소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키스키스 나폴리가 다루는 이 소식이 정말 공신력이 높아 보이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나폴리도 김민재가 떠나가는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를 많이 해놓는 것 같고 그리고 김민재를 원하는 구단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제안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제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김민재는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아주 매력적인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데 라우렌티스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김민재에 대해서 두 맨체스터,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가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첼시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가 김민재를 영입할 때 지불했던 이적료는 1,800만 유로이기 때문에 이제 나폴리는 그 이적료로부터 3배가량의 자본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사를 읽어보면 나폴리는 페네르바체에서 1,800만 유로로 김민재를 데려왔는데 이 투자의 3배가량의 금액을 현재 얻을 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쪽 구단에게는 이 가격이 사실은 매우 매력적인 금액입니다.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충분히 지불하고 영입할 만한 금액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현재 김민재가 20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연봉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지불하겠다고 이야기가 되는 연봉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600만 유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3배가량의 연봉을 프리미어리그를 가면 받을 수가 있는 상태고 이런 연봉은
세리에 구단들이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맨유와 맨시티가 김민재를 향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일단 계속해서 김민재를 스카우팅하고 있었고 이 스카우팅 작업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유는 김민재를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팀에 적합한 선수다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된 상태다 라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맨유는 이미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맨체스터 시티가 수비 라인의 개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라포르테가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떠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라포르테가 떠났을 때 맨시티가 김민재를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불과 지난 시즌에 나폴리에서 쿨리발리를 영입했던 첼시도 주목해봐야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이아웃의 시기는 7월 상반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5일까지죠. 이 기간에 바이아웃이 적용이 되지만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는 7월 1일부터 15일 이 기간 전부터 아마도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정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특히나 나폴리 소식에 정말 공신력이 높은 키스키스 나폴리라던가 아니면 이탈리아 매체 중에 가장 공신력이 높은 가제타에서 직접 이 김민재의 영입을 맨유를 비롯한 맨시티, 첼시 이런 여러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다 라는 기사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김민재가 이제는 정말 진짜 불과 유럽 무대에 온 지 단 2시즌 만에, 첫 번째 시즌 페네르바체, 두 번 시즌 나폴리, 이 두 번의 시즌 만에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을 해버리면서 지금 유럽의 주요 빅클럽들이 이 김민재를 쫓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민재의 바이아웃이라고 알려져 있는 4천만 파운드, 5천만 유로 정도, 이게 하나로 치면 65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이 바이아웃 금액이 현재 김민재의 실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정말 싼 금액이라서 많은 빅클럽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원하는 이유는 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빅클럽들은 경기를 할 때 아무래도 전방 압박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느냐? 나폴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방 압박이라는 것은 압박을 할 때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한 칸 한 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볼을 잡았다. 흡이차가 올라가고요. 오시맨이 상대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있다가 흡이차의 압박을 도와주기 위해 수비수에게 압박을 붙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비게 되니까 이러면 지엘린스키가 한 칸 올라와요. 그러면 그 뒤에 있었던 미드필더를 이번엔 로보트카가 올라오면서 끌어당겨줍니다. 이러면 이제 1대1로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공간을 메우면서 압박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레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으로 상대 팀들은 안으로 들어와 주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김민재가 가장 뛰어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을 빠르게 뛰어 올라와서 상대가 활용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빅클럽들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그 전방 압박을 정말 잘하는 맨시티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맨시티가 압박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모드리치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는데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맨시티의 수비가 이 로드리거든요. 로드리가 올라오면서 차곡차곡 공간을 채워주고 있죠. 그래서 맨시티가 분명히 압박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드리치가 볼을 받은 다음에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너무 잘하죠. 뛰어나가는 카마빙가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와 있는 맨시티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카마빙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맨시티가 순간적으로 무너지는데, 여기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아까 로드리가 전방 압박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격수가 한 칸 한 칸 올라가니까 자기가 올라가 있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을 전개할 때 요 라인 사이에서 벤제마, 비니시우스 이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이 볼을 잡아서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었죠. 근데 여기서 맨시티 선수들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올라와서 비니시우스를 압박하면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올라오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다가 비니시우스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고, 이게 수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이런 상황을 거의 안 만들죠. 이런 상황에서 대처가 너무나 잘 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김민재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 그런데 나폴리의 미드필더들이 전방 압박을 갖다가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로보트카가 압박을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공간이 넓게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나폴리의 수비라인 앞공간으로 볼을 전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김민재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뛰어나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뛰어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상대팀이 볼을 잡을 때 김민재가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메워줍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메워주니까 김민재가 볼을 빼앗아서 상대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왜 강팀들이 특히나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세계 축구의 트렌드 중 하나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강팀들은 압박을 강하게 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라인 사이가 벌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튀어나오는 수비에 강점이 있는 수비수들을 또 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라인 사이의 공간을 메워준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만 봐도 김민재를 왜 수많은 빅클럽들이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이적 시장 동안 어떤 팀을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7월 1일까지는 한 2달이나 남았거든요. 근데 이 2달이 남은 상태에서도 김민재 이적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 7월 1일이 됐을 때는 얼마나 많은 팀들이 김민재를 쫓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민재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